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승부식 126회차의 막바지인 10월 30일 월요일에 치러질 NBA 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경기는 LA 클리퍼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LA 레이커스의 맞대결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인 LA 클리퍼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맞대결부터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홈팀 LA 클리퍼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고작 두 경기를 치렀지만 벌써 해결할 과제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에너지 레벨 싸움에서 밀려버리면 주도권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점이 도드라졌다. 즉, 과제다. 이것이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팀 로스터가 너무나도 노쇠해버린 탓이기도 하다. 즉, 지난 시즌 웨스트브룩을 영입했던 이유이기도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다들 늙었고 부상도 많고 지친 상태고, 그렇다 보니 에너지 레벨이 너무나도 다른 팀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속도전에서도 취약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지난 유타와의 경기 내내 형편없이 끌려다니다 보니 패배까지 이어지기도 했고, 또 보드 싸움에서도 밀리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점들이 약점이라 보여지는 클리퍼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정팀 샌안토니오인데, 슈퍼루키 웬반야마를 영입한 세난인데,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웬바냐마는 데뷔 두 경기 만에 자력으로 팀 승리를 이끄는 등 차원이 다른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치 타임 때 보여주는 수비력은 당장 올해의 수비수를 수상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며 만 19세에 불과한 루키가 승부처의 강한 면모를 보이면서 두 경기 연속 막판에 폭발했다는 점은 경이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데빈 바셀과 켈든 존슨의 컨디션도 양호한 편이고요. 제디 오스만은 시즌 초반부터 탁월한 슈팅 감각을 보여주는 중이다. 즉 상대와 에너지 레벨 싸움으로 간다면 스퍼스가 충분히 프랭까지는 노려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언더오버인데, 이번 경기는 다득점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샌안토니오가 대단히 빠른 페이스로 경기를 하고 있고요. 또 평균 122.5점을 기록했으며 리그 3위를, 그리고 평균 124점을 허용하면서 최다 실점 3위에 올라 있기도 한데요. 유망주들을 중심으로 업템포 농구를 펼치고 있는 샌안토니오고, 이번 경기 역시 고득점과 고실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클리퍼스 또한 예년에 비하면 실점이 높아진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포틀랜드에게 111점을 허용한 데 이어 유타에게도 120점을 혼납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해 봤을 때, 역시나 언오버의 기준점을 넘기기에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면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은, 클리퍼스는 팀 선수단 전체가 에너지 레벨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고, 샌안토니오는 젊은 유망주를 기반으로 업템포 농구를 잘 펼치는 중이다. 즉 이렇게 봤을 때 일반 승리는 클리퍼스가 승리를 가져가되,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는 샌안토니오 프랜승, 그리고 228.5 오버 쪽 접근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준비한 승부식 126회차 29.10배당 조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LA 레이커스의 맞대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세크라멘토 킹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크라멘토 킹스 같은 경우는 이번 일정을 앞두고, 지난 경기 이상하게 골든 스테이트만 만나면 힘을 전혀 못 쓰는 모습을 다시금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범 경기 기간 동안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했고,
지난 플레이오프 7차전 접전 끝에도 패했던 킹스인데 자 지난 28일 있었던 홈에서의 맞대결도 114대 122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심지어 워리어스의 그린이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반성이 필요하다고도 느껴졌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야투 효율이 이러한 원인 중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케빈 허터와 키건 머레이 그리고 두아르테까지 슈터들이 총 20개의 3점 슛을 시도해 3점을 시도해서 무려 17개를 놓쳤기에 공격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웠던 효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디에런 팍스가 부활한 것 자체만은 긍정적인데 이외에 야투진들의 효율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세크라멘토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 레이커스입니다. LA 레이커스는 첫 두 경기 모두 내용상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덴버전에서는 에너지 레벨에서 완벽한 패배를 기록했고 피닉스전에서도 브래들리 빌과 데빈 부커가 나란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4쿼터 중반까지 끌려가는 경기를 기록해야만 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세크라멘토가 초반부터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고 달리는 농구를 하면은 레이커스는 이러한 에너지를 따라잡지 못해 결국 끌려다니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지난 시즌 4차례 맞대결에서 킹스가 3승을 챙겼던 비법이기도 했는데요. 킹스의 시스템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슈터들만 살아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황이고요.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디에런 팍스의 스피드를 잡을 수 있을 만한 자원이 없고 도만타스 사보니스의 보드 장악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역시나 세크라멘토 쪽의 승리가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역시나 다득점을 택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왜냐? 레이커스가 지난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95점만을 허용하긴 했지만 당시의 피닉스는 핵심 멤버들이 부상으로 전부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득점력을 가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하고요. 지난 시즌 킹스와 레이커스가 만날 때마다 굉장한 화력전을 벌였고 그중 두 차례는 연장전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스코어 합계 254점과 270점으로 끝난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 이번 경기 역시나 화력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었고 양팀 모두 특별한 부상자 없이 모두 건강을 유지 중이라는 점을 참고했을 때 다득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면서 중요 포인트를 꼽자면 세크라멘토는 레이커스와의 화력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승리를 기록한 바가 있었으며 레이커스는 에너지 여전히 에너지 레벨에서 세크라멘토에게 열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번 경기 결론을 적자면 킹스의 승리에 킹스의 마이너스 1.5 핸디승 그리고 234.5 오버까지 예상해보면서 오늘의 NBA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